좋아요, 구독, 알림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가슴이랑 등 파트를 할 건데 진행에 있어서 성함이 상현이라고 합니다. 산하님, 네. 박영현, 임세찬님, 네. 산하, 영현, 세찬. 자, 클래스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건 좀 많이 들어보셨어요? 간헐적으로? 처음 들으세요? 그리고 각 이제 부위마다 좀 내가 조금 더 세밀하게 배우고자 하는 부위가 있으세요? 어깨 후면, 가슴. 전반적으로 다. 잘 몰라서. 운동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대로 한번 1년에서 1년 반이에요. 네. 기구 운동을 아예 안 해가지고 맨몸 운동 정도만 해봐가지고 기구 운동을 배우고 싶어서. 근데 기구를 배우면은 또 그 헬스장에 또 다른 기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구를 배우는 것보다는 이 관절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 움직임에 따라서 어떻게 운동이 되는지를 배우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게 배우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원래 클래스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총 4번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스케줄이 또 4번 고정적으로 오시기가 좀 힘드신 분들도 있으셔서 이번에 이제 클래스를 시간 타임 좀 줄이고 비용도 좀 줄이고 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가슴 등 파트를 배우고 나서 그 다음 주 되면은 이제 어깨랑 하체 파트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미연히 말씀드리지만은 일반 기본적인 가동을 배우는 거지 거기에서 심층적으로 막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기본적인 가동만으로도 어떻게 작용이 일어나고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지 방향성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동만 어느 정도 배우더라도 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클래스는 세미나랑 틀리게 개별적으로 다 지도를 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지금 현재 뭐 가슴 운동 확장, 고립, 견갑골 안정 이렇게 나눈다라고 하면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수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거고, 진짜로 가동이 안 잡힌다라고 하면은 진짜 따로 전문가를 통해서 레슨을 좀 받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오늘 그렇게 아시면 되고, 자 먼저 가슴 파트 들어갈 건데 제가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제가 한 번 한 번 다 잡아드리고 좀 가동이 좀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3번을 하는 동안에 딜레이 시간들이 있으니까 옆에서 저희 트레이너가 김용 트레이너가 옆에서 잡아드릴게요. 한 번 더. 그런 식으로 갈 건데 지금 화장실 가서 나오는 대로 저는 좀 이야기할게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슴 근육의 먼저 원리를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자, 순서를 정할게요.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이렇게 운동 진행 들어갈 거고, 가슴은 되게 이 쇄골 라인과 흉골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근육이 시작이 돼서 상완골대 결절이라고 하는 팔의 끝부분에 있는 뼈에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몸통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상완골에 붙어 있다는 거는 정관절, 어깨라는 관절이 움직임을 가져야지만이 우리는 가슴의 수축과 이완의 작용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쇄골과 흉골을 기점으로 해서 움직임의 작용이 스타트가 되고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정지가 되는데, 이때 시작점에서 정지로 해서 근육이 늘어나고 팽창하는 수축을 우리는 신장성이라고 하고, 늘어나는 수축이라 신장성이라고 하고, 운동적인 용어에서는 확장성이라고 합니다. 확장성 트레이닝. 그리고 반대로 정지되는 지점에서 시작되는 지점으로 해서 근육 길이가 짧아지는 거를 단축성 수축이라고 하고, 운동으로는 고립성 트레이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운동에 대해서 크게 이 2가지만 알더라도 내가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이 잘 안 되는지를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대부분이 가슴 운동이 잘 안 되는 분 같은 경우에는
고립 위주의 트레이닝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립의 단점을 하나를 이야기 드리면은 견갑골의 움직임이 쉬워져요. 자, 모든 가슴 운동은 견갑골의 쓰임이 없습니다. 최대한 견갑골의 쓰임을 줄여야지만이 가동에서 직접적인 타겟팅을 대흉근으로 해서 전달을 쉽게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견갑골이 움직임을 가지게 되면은 이거는 가동되는 타겟팅 자체가 분산되게 되고 내가 원하는 부위는 대흉근인데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방사근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지금 가슴 운동 파트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견갑골을 얼마큼 제한해서 잘 쓰는지에 따라서 운동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고립이든 확장이든 두 가지 다 절대적으로 견갑골은 항상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1차적으로 확장성 트레이닝 먼저 들어갈 건데, 자, 벤치 좀 주세요. 여기 와서 90도 각도로 쉬워. 자, 중량은 6kg짜리 덤벨 한 쌍. 자, 우리가 확장성 트레이닝으로 뭘 할 거냐면은 확장성 트레이닝으로는 우리는 덤벨 플라이라는 가동이 가장 그나마 수평 외전을 하면서 확장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 플라이라는 동작으로 먼저 실시를 할 거예요. 자, 그대로 누워보시고, 이 상태에서 손목의 그립은 자, 양쪽이 평형을 유지하도록 헤드와 헤드 사이를 만들어 주시고, 주관절이 다 뻗어진 상태에서는 저항값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주관절을 살짝 굽혀서 저항을 좀 줄입니다. 어디에 저항? 바로 견관절의 저항을 줄입니다. 줄여야지만이 또 견갑골의 패킹, 리트랙션, 그러니까 후인을 시킨 상태에서 바닥으로 최대한 고정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그립에서 엄지와 검지의 손에 힘을 살짝 푸시는 게 좋은데, 이유는 엄지와 검지에 힘을 주게 되면은 상부 승모근과 같은 이 신경 전달 체제가 위쪽에 견갑골의 거상을 만들어주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엄지와 검지에는 최대한 힘을 푸시고 그 상태에서 수평 외전으로 해서 그대로 늘려주세요. 가슴 더 들고. 그렇죠. 스톱. 자, 이때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보통 확장을 일으켰을 때 보면은 승모근 자체가 딱딱하게 텐션이 강하게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확장을 줄 때 반대로 흉부에 대한 확장을 줘야 되는데 반대로 등 쪽으로 뒤로 넘어가서 등에서 고립을 잡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승모근에 힘이 들어가니까. 자, 이 상태에서 업 하나. 자, 올리는데 올리는 가동 자체를 지금의 반만 올리세요. 그리고 주관절은 늘 항상 살짝 외측으로 굽혀주시고, 가슴 더 들고 업 스톱 내리고 그대로 더 들고 업 내리고 가슴 더 들어주고 업 내리고. 흉부를 띄우기 위한 전제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업. 자, 내려갈 때 신장성이 일어날 때 흉부를 띄웁니다. 그리고 흉부를 띄울 때 어깨를 최대한 디프레션 아래로 하강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업. 그렇죠. 넷. 가슴 더 들고 업. 다섯. 가슴 더 들고 업. 여섯. 가슴 더 들고. 오케이, 됐습니다. 자, 확장성 트레이닝은 흉부의 타겟팅 부위로 따지면 외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좀 힘 들어가세요. 네. 자, 외치기 타겟팅이 잘 유지가 되고 고립에 대한 수축이 항상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확장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플라이를 할 때 굉장히 잘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플라이 할 때 보통 주관절을 몸쪽으로 수평을 내전을 하면서 수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보통 주관절의 수평 내전을 안 만들고 보통 견관절이 전체적으로 먼저 앞으로 밀려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견갑골을 앞으로 밀어서. 그렇게 되면은 대흉근에 대한 타겟팅이 분산되고 다른 부위에 힘이 개입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거. 자, 주관절 외전 바깥쪽으로. 바깥쪽. 자, 주관절 외전. 자, 외전은 이 팔꿈치를 몸에서 멀리 벌려주면은 그게 외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본인 지금 아까도 제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고립의 형태를 너무 처음부터 많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보시면은 이 패드에서 견갑골이 떠 있는 걸 아마 보이실 거예요. 떠 있죠. 자, 그러니까 불안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게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립의 형태를 먼저 잡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고립의 형태를 절대적으로, 즉 다시 말해서 근육에 힘을 먼저 주고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힘은 다 빼야 돼요. 힘은 다 빼고 자세에 의해서 고립에 대한 수축력을 느끼려고 하셔야 돼요. 안 하면은 이 견갑골에 대한 움직임을 절대적으로 잡아내지를 못합니다. 자, 주관절 외전 다시. 외전 가슴 더 들어주고. 그렇죠. 자, 벌려주세요. 더. 자, 지금 계속 잡고 있어요. 이러면 이 끊어져요. 여기 외형이 끊어져요. 가슴 더 들으세요. 팔꿈치 외전. 더 외전. 자, 외전이 안 되는 거는요. 자, 일어나세요. 자, 다시. 자, 용쌤 옆에서 조금만 더 잡아주세요. 자, 외전이 안 되는 이유를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외전이 안 되는 이유는 본인이 자세에 의해서 자별을 잡으려고 해서 자세부터 취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자세를 취하려고 하면은 본인이 근육의 힘을 먼저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동작 자체를 만들어내는데 뭐든지 다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하세요. 저기 내려가서. 자,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지금 옆에서 조금 더 선생님 통해서 잡아보고 보세요. 4kg 갖고 한 쌍 갖고 와서. 자. 그대로 놓으시고. 바로 올리시고. 그렇지. 자, 주관절 외전. 가슴 더 들고. 더 확장. 그렇지. 하나. 다 올리지 마세요. 반만. 그렇죠. 잘하는 거예요. 둘. 반만. 그렇죠. 셋. 그렇죠. 가슴 더 들고. 넷. 신장성이 일어날 때는 척추의 분절도 견갑골의 움직임도 본인이 컨트롤하고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신장성이 일어날 때 자세 포지션을 만들어내려고 하셔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포지션을 흉부를 띄우려고 하고 어깨는 디프레션 떨어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나서 반작용으로 인해서 바로 힘을 가동, 그러니까 수축의 고립을 가동을 같이 일으키게 되면은 견갑골이 뜨지 않는 상태에서 고립에 대한 형태가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가슴 더 들고, 가슴 더 들고, 그렇죠. 가슴 더 들고, 오케이 됐어요. 잘하시네요. 잘 들어가세요. 네, 네, 우와. 자, 그리고 이제 오셔서 중량을 8kg짜리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플라이 한 번 더 해볼게요. 주관절 다시 바깥쪽 어깨는 자, 그대로 내리고 업 하나 업 둘 업 셋 그렇죠 업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아홉 열 천천히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우측 어깨가 조금씩 밀려 나옵니다. 자, 중량은 2kg 조금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가동에서 이제 중량이라는 게 6kg에서 안정적으로 나오면 중량 올려야 돼요. 중량 올렸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게 우측의 견갑이 조금씩 뛰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가슴 운동을 프레스 작용을 할 때 대부분 방사근의 힘은 3두의 개입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슴 운동을 하는데 내가 밀었을 때 왠지 나는 뭔가 잘 모르겠는데 불균형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끼는데 어떤 걸로 찾느냐? 이 3두에 개입되는 느낌으로 해서 찾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측은 견갑골이 거상되어 있는 상태로 본인이 운동을 하는 학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가동을 할 때 잘못하면은 3두의 개입이 많이 들어가서 가동을 할 때 운동을 보조자 없이 그냥 가동을 하시게 되면은 좀 다치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보조자를 고중량을 치실 때는 꼭 붙여서 같이 하시는 게 좋으세요. 자, 주관절 내지. 자, 이 상태에서 가슴을 띄우는데 가슴 자체를 띄운다라는 느낌 자체가 없으면은 어깨를 그냥 낮추세요. 어깨를. 그렇죠. 팔꿈치는 벌리셔야 돼요. 더. 자, 확장. 그대로 줍시다. 그냥 내장. 더. 오케이. 그거에 한 5cm 정도만 올라오세요. 업. 하나, 내리고. 업. 둘. 내려갈 때 주관절 뒤로 빼세요. 그렇죠. 셋. 가슴 더 들고. 넷. 가슴 더 들고. 다섯. 가슴 더 들고. 그렇지. 여섯. 조금씩 변형이라 합니다. 엄지 빼세야 돼요. 덤벨 헤드 돌아가면 안 돼요. 덤벨 헤드 돌아간다는 것은 주관절 계속 몸에 붙는 거예요. 일곱. 가슴 더 들고. 여덟. 가슴 더 들고. 아홉. 가슴 더 들고. 목 힘 빼세요.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같이 운동 하시나요? 아니요. 같이 운동 안 하세요? 할 때 같이 운동 하시는 분 있으면은 제가 지금 어깨 누른 것처럼 눌러달라고 하시면 돼요. 네. 아니면은 엄청 많이 올라갈 거예요. 자, 두 번째 동작으로 견갑골 안정성 잡아주는 동작. 풀오버라는 동작 실시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일단 앉지. 설명만 드릴게요. 자, 우리는 조금 전에 확장성을 했어요. 확장성은 다르게 하면은 근육이 늘어나는 수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근육이 늘어나는 형태에 있어서는 우리가 팔을 뻗었을 때는 주관절이 필요가 없어요. 팔을 뻗었을 때는 이 관절이라는 거에 대한 개입 자체가 형성이 관절을 뻗은 상태에서는 딱히 주관절이 움직임에 대한 궤도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이유는 팔꿈치를 굽혔을 때는 내가 팔꿈치를 벌린다, 모은다 이게 가능하지만은 주관절을 뻗었을 때는 벌리고 모으고의 형태가 없어요. 말 그대로 경관절과 수관절이라는 게 또 있죠. 손목 관절을 수관절이라고 하고 팔꿈치 관절을 주관절이라고 어깨 관절을 경관절이라고 하는데 팔꿈치에 대한 관절이 완전 뻗은 상태에서 가동을 하게 되면은 주관절의 개입 없이 저항 자체가 여기서부터 이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항 자체가 크다고 보시면 돼요. 왜? 힘이 여기서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주관절을 한번 굽힘으로써 힘이 이쪽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주관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팔꿈치를 뻗고 할 수 있는 플라이 동작을 한다 라고 하면은 저항을 높이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돼요. 다만 자세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주관절을 한번 굽히고 가동을 하는 것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주관절 자체가 외전에서 그러니까 몸에서 벌어지는 상태가 신장성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주관절 자체가 몸에서 붙게 되면은 고립성의 형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 할 동작인데, 풀오버라는 동작을 통해서 타겟팅 부위는
쇄골 대흉근이에요. 윗가슴이에요. 윗가슴 타겟팅 부분은. 근데 이 왜 윗가슴이 되냐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주관절의 궤적 자체가 똑같아요. 이것도 팔꿈치 다 뻗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살짝 굽힌 상태에서 하는데 주관절이 내전되는 순간에 몸에서 서서히 뒤로 오버헤드로 넘어갈 때 그때 흉부에 대한 쇄골 대흉근의 고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주관절 내전한 상태에서 그대로 몸쪽으로 끌어오게 되면은 흉부에 대한 윗가슴 타겟팅에 대한 고립은 계속 유지를 시키고, 그리고 지금 프로그라는 동작을 제가 견갑골 한정성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가동을 할 때 등패드의 패드 자체를 견갑골의 측면에 밀착이 되게끔 붙일 거예요. 붙인 상태에서 발로 바닥에 접지되는 발을 엉덩이로 끼우면서 밀 때 이 견갑골을 하단으로 해서 하강으로 해서 디프레션 시켜주는 가동을 두 방향을 다 대흉근의 고립을 잡은 상태에서 디프레션을 가동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슴 운동을 할 때 리트랙션이 잘 안 돼서 운동이 안 되는 경우보다도 디프레션이 안 돼서 운동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흉부를 띄우는 거는 다 돼요. 근데 흉부를 띄우더라도 지금처럼 가동을 할 때 리트랙션 했을 때 견갑골이 거상이 되는 상태에서 가동을 하면은 뻗었을 때는 견갑골 자체가 패드의 패킹이 유지가 되지 않고 떨어지는 상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견갑골을 이렇게 뒤로 젖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디프레션, 하강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프로브 한번 해볼 건데 영상 아마 보셨으면 오늘 바꿔 보시는 건 좀 아실 거예요. 자, 엉덩이 낮추고, 자, 손목은 그립을 자 말아주는데 손목을 감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말아만 주더라도 가동의 궤도가 멀리 그 오버헤드로 멀리 뒤로 젖혀지지 않아도 손목만 감았을 때 흉부의 윗가슴의 타겟팅에 대한 고립은 만들어집니다. 왜? 주관절을 내전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주관절을 내전이 아니라 외전을 하게 되면은 가동 타겟이 완전히 반대로 바뀝니다. 흉부의 윗가슴의 고립의 형태가 잡히는 게 아니고 사이드백의 고립의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주관절이 모여지냐 벌려지냐에 따라서 가슴이냐 등이냐 이렇게도 나뉘기도 합니다. 네. 자, 우리는 가슴 가동이기 때문에 주관절 내전한 상태로 그 상태로 손목 그립 감고 스톱! 여기까지만. 자, 내렸을 때 엉덩이 낮추고. 그렇죠. 내렸을 때 윗가슴 타겟팅 고립 들어가시죠. 예. 자, 이때 다리를 엉덩이를 띄우면서 패드에 붙어있는 견갑골을 디프레션 시켜주는 겁니다. 엉덩이를 띄우는 게 위로 올리는 게 아니고 발바닥을 접지하고 자 엉덩이 띄워보세요. 밀어내는 겁니다. 견갑골을. 자, 밀어내면서 그대로 셋, 손목 뻗고 젖히고 넷, 뻗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오케이. 어떠세요? 확 들어오죠. 그래서 이게 전제적으로 항상 운동을 진행을 할 때 선행을 해야 되는 게 가동을 쭉 늘렸을 때 흉부에 대한 고립 타겟팅이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프로브의 가동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흉부의 고립이 느껴지는 정도로 최대한 만들어주고 이때 느껴지게 하려고 더 많이 내릴 필요는 없고 주관절을 최대한 내전 계속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내전이 잘 안 된다, 밴드 차고 하셔도 돼요. 꼭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전이 흉부에 대한 윗가슴의 고립을 만들어내는 거지 가동의 구간을 많이 떨어뜨리는 게 고립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네. 자. 자, 엉덩이 최대한 헤드 쪽으로. 주관절 내전. 그렇죠. 자, 손목 고립 감고. 고립 잡히죠? 자,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띄우는 게 그냥 수직으로 그냥 아무 힘 없이 띄우는 게 아니고, 엉덩이를 띄우는 거는 패드고, 견갑골이라면은 패드에 견갑골이 접지가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밀어내기 위해서예요. 가슴을 이렇게 밀어내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엉덩이를 띄울 때 위로 띄우셔야 돼요. 자, 업! 엉덩이 띄우고. 자, 손목 그립은 배측 굴고, 내려갈 때는 굴고, 올라올 때는 배측 굴고, 내려갈 때는 굴고. 셋, 천천히. 목에 힘 빼고. 네, 긴장을 지금의 반으로 줄이세요. 안 다치니까. 왔어. 엉덩이 낮추고, 엉덩이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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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그렇죠.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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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왔어. 낮추고, 더, 엉덩이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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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들고, 낮추고, 더. 그립, 꽉 잡으세요. 손목 굴고, 더 굴고, 그렇지, 업! 그렇지. 하나만 더. 굴고, 업! 오케이, 됐어. 어때요?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죠? 네. 자, 많이 하셔야 돼요. 디프레션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잡고. 자, 중관절 내저 만들어주시고, 엉덩이 낮추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자, 지금 보면은 뒷꼭지 다 있나요? 패드에? 자, 아니. 머리 뒷꼭지. 네. 그렇죠. 다 있어야 돼요. 떠 있으면 안 돼요. 좀 더 밑으로 내려오세요. 좀 더. 그렇죠. 네. 다 있어야 돼요. 네. 목에 조금이나마 신경에 힘이 들어가는 거는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패드에 뒷꼭지까지 닿아서 목에 힘 빼셔야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주관절. 자, 손목은 굴고 스톱 버티셔야 돼요. 그렇죠. 스톱 후. 자, 버티시고 그대로 계세요. 자, 그립 풀리면 안 돼요. 자, 그립 다시 안으로. 오른쪽 편. 자, 떨어뜨리고 스톱. 그리고 좀 더. 그렇죠. 자, 업 하면서 배측 굴곡이에요. 업. 젖혀주세요. 배측 굴곡이 이렇게 젖혀주세요. 젖혀주고 손목 팔꿈치 뻗으시면 안 돼요. 팔꿈치는 살짝 굽힌 상태 그대로 유지하시고. 자, 내전. 자, 손목 굴곡은 이거고 배측 굴곡은 젖히는 거예요. 자, 기울이셔야 돼. 좀 더. 오케이. 배측 굴곡. 자, 뻗으면 안 된다니까. 자, 내리세요. 너무 무거운 게 아니에요. 네. 본인이 습관적인 게 팔꿈치를 그냥 몸에서 뻗어낼 때 팔꿈치를 뻗으려는 습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 습관을 안 하면은 무겁다라는 느낌이, 그 습관을 하지 않고 해봐야지 그게 무겁다 안 무겁다를 판단하겠죠. 무겁고 안 무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세가 이미 아니에요. 자세가 아닌 상태에서는 어떤 힘이 들어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위협적인 요소가 본인이 뭐 예를 돌이 날라온다라고 하면은 돌이 날라올 때 이렇게 피하는 사람도 있고 고개 숙여서 피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피해요. 그때 순간적으로 본인이 모션이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못 느낄 뿐이에요. 네. 팔꿈치를 뻗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굽혀서 이 상태에서 굴곡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 그대로 배측 굴곡만 해야 되는데 팔로 끌어당기려는 습성이 강하다 보니까 팔꿈치를 뻗어내는 것부터 빨라지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가슴 운동에서는 16kg가 아무것도 아닌 무게지만은 3종 운동으로 시작하면 엄청 무거운 무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저쪽에서 한 번 더 반복 한번 해보세요. 요거 갖고 가세요. 자, 물 한 잔 마시고. 근육이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 지금은 말 그대로 벤치프레스라는 동작, 뭐 풀업이라는 동작, 플라이라는 동작은 최종적으로 완성된 동작일 뿐이지
그 전에 원인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운동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 동작이 예를 들면 5단계인데 5단계 이 사람의 수준이 1단계밖에 안 되는데 5단계를 계속 주입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동이 안 나오면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뭐가 문제인지, 이 관절의 움직임에서 가동이 너무 크다, 어느 지점에서 풀린다 라고 하면은 그 풀리는 지점에서 최대한 구간 반복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가동이 잘 일어나는 데 있어서 뭔가 불안정하게 경관절이 움직이든지 아니면 주관절이 오른쪽이 뭐 패킹해서 떨어진다라든지 주관절이 뭐 내전에서 방향이 튼다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그 요소를 찾아내서 처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동에 대한 원리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반 가져도 안 되면 그거에 또 반만, 또 그거 안 되면 그냥 멈춰있는 동작으로만, 멈춰있는 동작, 아이소키네틱 등척성 상태로만 계속 유지만 하더라도 어디 부위가 힘이 들어가는지 정도는 알게 돼요. 그리고 어디 부위가 힘이 들어가는지 조금 알게 되면 그때 가동을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번에 할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흉부의 외측, 그리고 위쪽, 그 다음에 내측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은 실제 근육이 없습니다. 네. 아래 가슴은 디클라인 프레스를 보통 많이들 하는데 아래 가슴의 근육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쇄골과 흉골을 기점으로 해서 외측이냐 아니면 내측 쪽인데 쇄골 쪽에 가깝냐 흉골 쪽에 가깝냐 뿐이지 아래쪽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시하셔도 돼요. 자, 이번에 할 거는 흉부의 내측 타겟팅이 만들어지는 동작입니다. 자, 이 동작은 클로즈 그립 푸시라는 동작을 해볼 건데, 자, 손가락에 힘은 최대한 빼셔야 되고, 양쪽에, 자, 지골, 수근골, 시골, 중수골, 손가락 끝을 지골이라고 하고, 손가락 뼈를 중수골이라고 하고, 손바닥 뼈를 그 수근골이라고 해요. 그럼 수근골에 있는 서로 마주보는 장력을 발생을, 서로 교차되는 압력을 발생을 시킵니다. 자, 이때, 자, 손가락에 힘을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벨 플레이트를 이렇게 잡고 있지만 의미는 없어요. 이게 그냥 압력의 게이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플레이트를 잡는 거지, 플레이트 아니라도 그냥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잡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수장에 대한 압력을 교차를 주시는데 손가락은 떼세요. 그렇죠. 압력만, 수장에 대한 압력만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서로의 교차만 주는 압력으로 인해서 흉부에 대한 고립은 만들어집니다. 와주셔서 만져보세요. 그죠? 압력에 대한 교차만 줘도 만져지는데, 이 가만히 있는 상태를 아이소키네틱이라는 등척성 상태라고 봅니다. 근육의 길이는 변하지 않고 근수축만 일어나는 상태. 자, 이 상태에서 주관절의 가동은 똑같이 외회전을 하는데, 외회전을 하는 이유는 그립 자체가 중앙으로 클로즈 그립이 되어 있고 서로에 대한 교차되는 압력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주관절을 외회전을 하셔도 고립은 계속 형성이 됩니다. 자, 주관절 외회전 그대로 내려가시고, 그대로 흉부 띄우면서 푸시. 하나, 그렇죠. 푸시. 둘, 셋, 넷, 목에 힘 빼고, 다섯, 여섯, 그렇죠. 일곱, 여덟, 아홉, 열, 어깨 풀고, 하나, 둘. 자, 이제 이거를 쇄골대형근 쪽에 가깝게 또 가동도 줄 수 있습니다. 자, 팔꿈치를 어깨보다 더 위로 끌어올려보세요. 자, 그 상태에서 가동을 똑같이 푸시. 하나, 푸시. 둘, 푸시. 셋, 목에 힘 빼시고, 넷, 가슴 띄우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차이 느끼세요? 네. 틀리죠? 이 주관절의 회전 방향이 어깨 경관절보다 위로 올라가면은 쇄골대형근이 그때부터 가동이 일어나요. 근데 경관절보다 주관절이 하방으로 떨어지면은 흉골대형근으로 일어나고, 이유를 이야기를 드리면은
견갑골이 거상을 만들어낸 상태에서 클로즈 그립은 다 흉부 윗가슴이라고 보시면 돼요. 쇄골쪽. 견갑골을 하강으로 디프레션한 상태에서는 흉골 대형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상을 만들어주는 게 내가 억지로 거상을 만들어내면 또 승모근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관절을 견관절보다 상방으로 올려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거상을 만들어줍니다. 승모근에 힘이 빠지고 그 상태에서 가동을 하면은 윗가슴의 타겟팅, 흉부, 대형근 쪽을 고립을 만들어줍니다. 아시겠죠? 자, 어깨 최대한 떨어뜨리고 주관절 벌리고 자, 손가락 펼치세요. 그렇죠. 자, 푸시 하나 푸시 둘 업 셋 업 넷 떨어뜨리지는 마세요. 손가락만 이렇게 펼치세요. 이렇게 팔꿈치 벌리고 넷 벌리고 다섯 수직 여섯 수직 일곱 수직 오케이. 자, 일어나시고 이게 제일 잘 들어오죠? 네. 왜? 고립에 가깝게 항상 운동하니까. 자, 사이즈를 키우고 싶으면은 지금 딱 보니까 확장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확장은 가슴,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확장을 많이 하는 거는 흉부에 대한 면적을 크게 키운다. 그리고 고립 위주로 많이 하는 거는 내용물을 치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합을 나가시는 건 아니세요? 시합 준비하세요? 내년에 나가요? 내년에 나가면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합 시즌이 들어가서부터 고립을 잡으시면 되고 그 전까지 딱 확장으로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요거 하고 이제 프레스에 대한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제 가슴 끝나는데 제가 이거 끝나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왜 어떻게 또 확장을 다른 동작들을 하는지. 자, 주관절 외자. 그렇죠. 흉부 띄우고. 자, 손가락. 자, 그대로 내려가고 푸시 업 하나 그렇죠. 업 둘 업 셋 수직으로 그대로 쭉 넷 그리고 고립이 풀리면서까지 억지로 많이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고립이 유지되는 상태를 계속 수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가동을 범위를 크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고립 자체가 가동 범위가 큰 동작이 아니에요. 고립은 최대한 그 고립의 형태를 유지한 상태가 된 상태에서 가동이지 고립의 형태가 풀리고 가동을 하면서 고립을 잡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고립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동 범위는 그거에 맞춰서 진행해야 돼요. 푸시 끝까지 더 미세요. 더 그렇죠. 하나 더 밀면은 더 고립 오죠? 네. 더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네. 첫 번째 했던 거와 두 번째 지금 마지막 두 개 한 거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두 개 한 것처럼 운동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했던 것처럼 운동하시면 안 돼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내려갈 때 고립이 살짝 풀렸다가 밀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고립의 형태를 계속 잡아놓고 와야 되고 꼭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횟수 10개, 15개 의미 없습니다. 4개, 5개만 하더라도 최대 고립을 잡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유명한 바디빌딩 선수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세계적인 프로인데 그 선수가 항상 이야기했던 건 원RM이라고 했어요. 뭐든지 집중, 자극, 자세가 확실해지면은 원RM 세트 하나만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했어요. 한 동작에. 지금 무슨 말이겠어요? 한 세트에 원RM 한 번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운동하는 거는 그냥 웜업이고 몸 푸는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운동을 효과적으로 똑똑하게 하는 거는 그만큼 세트 수가 줄어들어야 되고 반복 횟수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타겟팅 부위에 잘 전달된 거지. 세트 수가 집중이 잘 안 되고 고립의 형태가 잘 안 되면은 세트 수가 또 반복이 되고 중량에 대한 무게도 어떻게 점진적으로 올라가지가 않아요. 점진적으로 뭐 예를 들면 벤치를 한다고 하면은 60, 100, 140 끝. 근데 대부분 뭐 60, 70, 80, 90, 100 뭐 이런 식으로 올리는데 의미가 없어요.
가동에서 컨트롤에 대한 능력이 좋아지면은 그렇게 점진적으로 중량을 빨리빨리 진입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선피로를 다 봤는데, 선피로는 뭐냐면 운동을 할 때 수행을 하기 전에 얼만큼 내가 원하는 타겟팅 부위에 정확하게 집중을 해서 자극을 씹느냐를 따지는 건데, 선피로 외측, 위쪽, 내측 이렇게 해서 세 부분. 자, 느낌 잘 가셨나요? 네. 자, 요거에 대해 이제 원리 이제 설명을 다 드렸고, 자, 이제 프레스 가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가슴은 마칠 거예요. 자, 프레스는 실제로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확장과 그리고 그 고립성 트레이닝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했는데, 자, 벤치 프레스를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아까 말했듯이 고립 위주의 형태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면은 무조건 바의 그립 벤치 프레스를 하든 인클라인이나 체스트 프레스를 하든 상관없이 발을 완전히 본인의 최대한 리트랙션하고 디프레션 패킹하는 데까지 끝까지 내리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가동을 다 미시는 게 아니고 견갑골이 유지 형태가 잡혀있는 구간까지만 미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는 거에 이펙트가 되면 안 되고 내려갈 때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마찬가지로 플라이 할 때 여기서부터 힘을 먼저 잡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의미가 없어요. 내려갈 때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려갈 때 리트랙션이 잡히는 거고 내려갈 때 디프레션이 되는 거지, 위에서 암만 해봤자 잡히지 않아요. 절대로 견갑골의 움직임이. 그렇기 때문에 확장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 고립은 반대겠죠. 고립은 완전히 뻗어 놓은 상태에서 흉부를 띄워놓고 고립을 잡아놓고 여기서 고립이 풀리지 않는 범위까지만 내렸다가 그냥 미셔야 돼요. 그러니까 프레스의 작용을 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확장을 위주로 할 거냐, 그러면 끝까지 내린 상태에서 가동을 짧게, 고립을 위주로 할 거냐, 다 뻗은 상태에서 짧게. 그게 이제 두 가지 다 형태가 다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가동을 하셔도 돼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전체적인 가동을 하면은 풀립니다. 견갑골이. 지금 사나이 같은 경우에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중량이 올라가면 불안해요. 우측 견갑이 계속 뜨는 거 보니까. 그리고 본인은 무조건 확장을 하셔야 되고, 지금 견갑골이 비대칭이 조금씩 일어나요. 그거는 안정성이 약하거든요. 안정성이 약할 때는 풀오버를 지금 운동을 하실 때 이 덤벨로 하는 풀오버 말고 케이블로 하는 풀오버가 있어요. 케이블로 하는 거는 그립 자체를 오버핸드로 잡지 마시고 언더핸드 그립으로 잡고 팔꿈치를 완전 뻗으세요. 그래 놓고 그 상태에서 가슴 들고 그냥 몸쪽으로 끌어오면 돼요. 많이도 안 하셔도 돼요. 가동 범위 조금만 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 동작 많이 하세요. 가슴 띄우면서 동작 많이 하세요. 그리고 나서 벤치프레스를 하셔도 되고 다 하셔도 돼요. 자, 어쨌든 루틴은 이 세 가지가 끝나야지만이 본 운동이 들어간다. 벤치프레스,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케이블 플라이 다. 근데 이 운동이 다 잘 되면은 의미가 상관없어요. 되게 쉬워요. 다 쉬워져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쉬워요. 자, 지금 10분, 5분, 10분만 조금 쉬었다가 이제 등 파트 들어갈 건데, 등 파트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하부 등, 하부 중간 등, 상부 중간 등, 바깥 등 그렇게 해서 네 파트로 진행을 할 건데, 하부에 대해 먼저 들어갈 때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고생하셨어요. 한번 연습.